대해서 수리 능력의 정형적인 출제 유형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작업량과 관련되어서 업무 수행 관련돼서 이제 협동 작업이라든가 개인 작업 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파악을 해봤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수조에 물을 채우는 문제 형태가 됩니다. 자, 수조에 물을 채우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수조에 물을 채우는 경우 가득한 양을 1로 보고, 자, 거기에 해당됐을 때 각 수도관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 그거를 각 시간 단위로 나눠야겠죠. 이게 분으로 되어 있으면 분 단위로 계산하면 되고요, 시간으로 되어 있으면 시간 단위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가득 찬 양을 1로 보고, 그리고 또는 물론 다 바닥 났을 때를 1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조에서 다 바닥 났을 때까지를. 그리고 이게 수도관이 여러 종류니까 물 들어올 때는 그거는 플러스로 계산하고, 나가는 것은 배수는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조를 채우는 데 있어 A 수도관 사용 시 12분, B 수도관 사용 시 16분 걸립니다. 그럼 만조시 꽉 찼을 때 1이죠. 그럼 A 수도관은 1분당 15분의 1씩 채운다. B 수도관은 1분당 16분의 1씩 채운다. 근데 수도관이 이게 하나이고요, 그리고 B 수도관은 2개입니다. 이걸 동시에 튼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은 몇 분 만에 몇 분이냐 수조가 채워지냐 똑같죠. 아까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일하는 원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두 번째, 야, 어떤 물통에 ABC 3개의 관이 달려있고 이들 관으로 급수 배수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급수의 배수는, 급수와 배수는 매번 흐르는 물의 양이 일정합니다. 자, 물을 가득 채우려면 A관으로 급수할 때 4시간, B관으로 급수할 때 3시간 걸리고, 가득 찬 물통을 C관으로 배수하려면 2시간이 걸린다. 급수하면서 배수합니다. 급수하면서. 자, 2개는 플러스고 2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3개의 관이니까요. 그래서 급수할 때 4시간하고 3시간이죠. 자, 역시 4분의 1, 3분의 1이죠. 자, 그런데 뺍니다. 2시간이면 빠진다고 되어있죠. 1시간이면 반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오는 게 더 많으면 물이 더 차가겠죠. 자, 몇 분을 하게 되면은, 즉 몇 시간을 하게 되면은 이게 꽉 차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가득 차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X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이미 앞에 봤던 작업량 구하는 공식이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 A관은 8분, B관은 6분 걸린다. 2분은 A관만, 1분은 Y관만 사용해 물을 넣고, 나머지는 A, B 사용해서 물을 넣는다면 가득 차는데 걸리는 시간, 총 시간이라 했으니까 이걸 다 합쳐줘야 된다 이겁니다. 다 합쳐줘야 된다. 자, 이거를 여기서 끊어가지고 이제 나머지만 더 채우는 데 있어 얼마 걸리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총 시간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자, 8분 걸린다, 6분 걸린다 했으니까 8분의 1이고 6분의 1이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2분은 A관이죠. 2분은 A관입니다. 분당 물 채우는 양이니까 2분은 A관이고, 그 다음 1분은 Y관이고, 그럼 6분의 1 그대로 되겠죠. 자, 나머지는 A, B관을 사용해 물을 넣는다면 했습니다. 나머지가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어떻게 알면 될까요? 아직 1을 못 채웠죠. 1을 못 채웠죠. 이래서 빼주면 그 값이 나오죠. 요 값이 나오죠. 그럼 요 값을 지금 계산했다고 치는 겁니다. 요 값이 나왔습니다. 자, 요 값이 나오죠. 요거는 값이 확정돼서 나오죠. 그런데 A, B관을 사용해 같이 함께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자, 2분, 1분이었는데 이번에는 2개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몇 분이 지나면 요게 나머지가 차느냐죠. 요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는 요걸 먼저 구해 가지고 요거 채우려면 둘이 합쳐서
몇 분 걸리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요, 43페이지에 있는 22번 문제인데요,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수도관을, 자, 여기에 모니터에는 안 보이지만, 자, 수도관 A관을 사용하게 되면 10분이 걸리고 B관을 사용하면 15분이 걸린다 했습니다. A관을 사용하면 10분, 자, B관을 사용하면 15분이 걸린다. 자, 처음에 물을 넣다가, 자, 처음에 이거는 이제, 자, A로 물을 넣는 겁니다. A로 물을 넣다가 도중에 물을 잠그고, A를 잠그고, 자, A보다 더 길게 B로 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B로 A보다 몇 분을 더 넣느냐, 그래서 5분 더 길게 넣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채웠을 때, 자, 이미 채웠던 A로 물 넣은 시간 얼마이냐 이렇게 계산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이제 달라지긴 하죠. 자, 요런 형태로 이제 출제할 때는 일단 개별적인 1분당 작업량은 나오죠. 10분의 1, 15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A로 물을 넣다가 도중에 잠궈버리고 5분 더 길게 B를 넣었다 했죠. 그럼 A로 물 넣은 시간이란 게 있다는 거죠. A로 물 넣은 시간이고 10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것이고, 자, B로 작업할 때 1분당 15분의 1을 합니다. 그런데 A보다 5분 더 길게 넣었다 이거죠. 여기에다가 5분 더 길게 했다라고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이 가득 찼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 이겁니다. 자, 푸는 방식만 알아두시면은 뭐 기본 원리는 항상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 채우는 게 1이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다 채우는데 15분이다 하면 걔는 1분당 15분의 1씩 채운다 이것만 명심하시고 계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연립방정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경우에는 4개의 수도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물통에 10리터의 물이 있습니다. 물통으로는 일정한 양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수도관 2개를 열면 4분 만에 18리터가 되고 3개를 열면 10분 만에 물통이 바닥난다 했습니다. 자, 4개의 수도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데 현재 10리터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이 일정량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수도관 2개를 열면은 4분 만에 18리터가 된다 했습니다. 흘러 들어오는 양은 모르니까 미지수로 잡고 푸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정한 양은 항상 흘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2개를 열고 4분 만이니까 4분이 흘러 들어오면은 분당 흘러 들어오는 양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들어오는 양, 분당 들어오는 양, 이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흘러 들어오는지는. 자, 수도관을 2개를 열면 4분 만에 18리터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2개를 열었기 때문에 2개고요. 자, 그런데 4개의 수도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통에 있다 했는데 2개만 열었습니다. 4분 만에 18리터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연립방정식에 보듯이요, 자, 거기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내용처럼 여기는 일반적인 방식과 조금 다르게 푸셔야 한다 이거죠. 일정하게 들어오는 물의 양을 X로 잡고요. 그러면 물은 10리터에서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빠져나가는 게 있죠. 빠져나가는 게, 그 빠져나가는 것을 계산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자, 4분 동안 빠져나가죠. 4분 동안 빠져나가죠. 그런데 1분당 몇 리터씩 빠져나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1분당 요만큼씩 빠져나간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요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요게 들어오는 양인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몇 개입니까? 관이 2개죠. 2개니까 이렇게 곱해줘 가지고 빼주는 겁니다. 이랬더니 몇 남았다? 자, 이랬더니, 자, 4분 했으니까 18리터 남았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의 방정식이 구해주고요. 3개를 연다 그랬죠. 근데 10분입니다. 그래서 10리터를 3개를 열어 가지고
3개를 열었다 했는데 10분 걸렸다 했으니까 들어오는 양이 10분간 들어오겠죠. 1분당 들어오는 양이니까 10분간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3개를 열었습니다. 3개를 열었습니다. 수도관이 3개죠. 자, 그거를 10분 동안 한 거죠. 이랬더니 바닥이 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2개의 방정식이 나오고 요게 나오면 연립해서 풀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좀 적긴 하지만 무조건 아까 1로 보고 거기에 따른 작업량 이런 식의 계산이 아니라 여기서는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외적인 경우는 있죠. 어차피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1로 잡고 작업량인데 그거는 여기서 작업량을 미지수로 봐버린 거죠. 작업량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업량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작업량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구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기타의 문제. 자, 몇 가지만 이제 나오는데 유사하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가진 돈으로 M 노트를 사면 18권, N 노트를 사면 입상.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죠. 자, M 노트 12권 샀다. 나머지로 N 노트 몇 권 사느냐? 있습니다. 12권 샀으니까 6권이죠. 그 6권이면 N 노트 몇 권이냐 이런 거죠. 12권 샀으니까 비례죠. 비례죠. 비례 형식으로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 문제는 뭐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표 모으는 문제도 역시 작업량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으니까 자, 뭐 8명이 10일 동안 우표를 모으게 됐다면은 50개를 모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4명이 모으면 얼마였는데 한 명당 몇 개 모았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한 명당 1일에 몇 개였는가. 그래서 그 한 명당으로 계산해 가지고 먼저 파악을 한다면 자, 그거를 44일이라는 일자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일이라는 말이 했죠. 44일간이고 4명이고 여기는 8명이고 10일이고 자, 이것도 뭐 비례관계의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명이 1일에 2분의 5개씩 모은 거죠. 8명이. 자, 그래서 거기에 뭐 언급이 된 것처럼요. 4명이 했을 경우에는 이제 며칠 비례관계로 보시면 더 쉽기 때문에 8명이 10일에 50개면은 4명이 10일에는 25개겠죠. 25개겠죠. 자, 그러면 4명이 10일에 25개니까 40일이면 100개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4일이 더 있죠. 4일이면 거기 10%니까 요렇게 풀면 된다 이거죠. 이게 훨씬 더 간단하죠. 자,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일정 간격에 해당되는 나무 심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무 심는 문제. 자, 나무 심는 것도 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일단 일정 간격으로 나무 심을 때 자, 문제는 꼭 요 나무 수를 구하라든가 그 다음에 총 길이 같은 걸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뭐는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었고 마이너스 1이 있느냐. 자, 생각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100m 있습니다. 50m 간격으로 심습니다. 양 끝에 안 심으면 하나만 심어지죠. 하나만 심어지죠. 50으로 100m를 나눠도 2인데 하나만 심어지죠. 그럼 여기에서 100m를 50으로 나눈 값을 하나를 빼줘야 하나가 나오죠. 양 끝에 안 심을 때는. 양 끝에 심지 않을 때는 1을 빼줘야 됩니다. 나누면. 즉 간격하고 거리가 있죠. 간격하고 거리가 있는데 총 길이를 간격으로 나눠주되 1을 빼주는 겁니다. 몇 메타 간격으로 심냐 했을 때. 자, 근데 양쪽에 심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더 플러스 돼야겠죠. 양쪽에 심어버리면 하나가 더 플러스 됩니다. 그런데 심는데 원형으로 돼 있는 데는요, 끝과 시작이 일치해버리죠. 그럼 여기는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리고 이제 길 한쪽만 심는 게 아니라 양쪽에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에 심는 경우 있으면 두 개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나무 대신에 철책을 설치하는데 철책 기둥 박는다, 동일 간격을 박는다, 이거 나와도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고 요 원리만 알고 계시면 푸니까 양쪽 끝에 심을 경우에는 하나가 더 플러스 된다. 자, 그리고 일치하면 원형이면은 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그 내용만 뭐 간격 문제는 따로 더 추가적으로 보지는 않겠는데 하나만 좀 주의할 게 이제 문제에서 요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자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자, 원형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m짜리 의자입니다. 요걸 일정 간격으로 20개 만들려고 간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간격이 딱 말뚝 박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자가 길어버립니다. 의자가 2m 먹고 들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2m를. 그럼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입니까? 2m에다가 20을 이런 식으로 간격을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런데 20개의 간격을 해준다 했습니다. 20개. 그러면 원형이면은 의자가 20개면 간격이 몇 개일까요? 간격도 20개 나와야 됩니다. 간격도 20개 나와야 됩니다. 일정 간격으로 논다고 그랬죠. 시작이 여기면 여기도 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간격이 똑같이 20개 나와야 되는 거죠. 즉 의자도 20개, 간격도 20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는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이런 문제 형태가 또 있다 이거죠. 예전에 3m 간격으로 설치했던 것을 2m 간격으로 바꾸다 보니까 10개가 더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죠. 기존에 3m 간격으로 설치했을 때 양쪽 끝에도 전등을 설치했다라고 됐죠. 거꾸로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 여기에서는 간격이 나오고 거리가 안 나왔죠. 거리가. 그래서 10개가 더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때치 계산을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출제 유형이 조금 바꿔지긴 해도 동일한 원리에 따라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보시면 알겠고요. 자, 그리고 함정에 많이 빠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요게 있습니다. 이게 많이 틀렸습니다. 단순하면 틀리죠. 얼른 딱 보고 아 이거 틀리라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냈구나 하는 걸. 1층에서 5층까지 20초 걸립니다. 15층까지 가려면 몇 초 걸릴까요? 엘리베이터인데 5층까지 20초니까 5, 3, 15 아 3배구나. 3, 2, 6 60초 땡 끝납니다. 순간 하면 끝납니다. 왜? 1층부터 5층까지 몇 층 올라가는 겁니까? 5층이 아니죠? 몇 층? 4층 올라간 겁니다. 4층. 자 15층까지 가야 됩니다. 4로 나눠줘야겠죠? 자 4로 나눠주면 4, 3, 12 이렇게 되는 거죠. 12하고 몇 개가 남는가 보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층까지로 계산하지 마시고 1층을 빼야겠죠. 1층을 빼야겠죠. 실제 15층까지 가는 게 아니라 14개층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15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14를 나눠줘야 되죠. 1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14를 4로 나누는 것만큼.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손익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 방식은 정가, 원가, 할인가, 이익 이런 거 계산하는 건데요. 뭐 뻔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속도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풉니다. 문제는 푸는데 빨리 푸시라 이거죠. 이거는. 자 문제에 따라서는 할, 뭐 푼 이런 말 나오는데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할 나오면 퍼센트로 갔을 때 10%, 0.1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보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 1번 문제다. 정가가 450원 자, 할인에 팔았다. 정가 이하를 할인에 팔았을 경우 판매가는 얼마냐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온다 이거죠. 이거 이제 계산을 간단히 해보시라 이겁니다. 450원을 2% 할인했으면 2% 할인하고 있는 걸 찾을 게 아니죠. 2% 할인했으면 몇 %를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이하를 할인했 2%가 아니죠. 20%죠. 20% 할인한 거죠. 20% 할인했죠. 그럼 80%를 받았다는 소리죠. 이렇게 곱해서 하시면 됩니다. 괜히 20% 뺀 다음에 그걸 다시 값을 구하지 마시고 한 번에 구하시라 이거죠. 그리고 원가 1,500원 물건 30% 이익 예상하고 정가를 붙였다. 정가는 자, 이런 정가 이런 것도 안 나온다 이거죠. 더 꼬아서 문제가 나오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죠. 30% 예상하고 30%를 저기다 지금 붙일 게 아니죠. 정가는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1,500원에다 0.3 하고 있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버린다? 1.3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바로 계산하시라 이겁니다. 괜히 0.3 한 다음에 따로 더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1.3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훨씬 빠르고요. 그런데 1,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거저 먹으면 모를까 거의 안 낸다 이거죠. 그래서 손익계산 문제로서 이제 출제되는 유형은 문제를 좀 더 꽈서 이제 낸다 이거죠. 원가도 뭐 나왔습니다. 원가도 계산하는 방식은 똑같죠. 원가의 5%의 이익을 예상하고 정가를 1,500원에 붙였다. 원가를 거꾸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가를 X로 잡고 25% 이익을 붙였으니까 여기에 몇을 곱하면 되는 겁니까? 1.25 이렇게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1,500원 나왔다 하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올 때는 이 4번 형태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2,000원의 물품을 1,700원 할인하여 팔기로 했다. 이것도 이제 잘 안 나오는 형태인데 할인하기로 했다. 할인율은 이제 비율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일단 계산은 해보라는 것만 나온 것이고, 자, 그 할인율 외에 이제 나머지 정가 20%를 할인해 팔았더니 4%의 이익을 얻었다. 자, 정가는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 정한 것인가? 자,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습니다. 4% 이익을 얻었죠. 자, 근데 원가에 몇 퍼센트 붙인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다 이거죠. 자, 정가의 20%를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자, 원래의 정가보다 정가를 일정한 값으로 환산해 주면 되죠. 정가를 20% 할인해서 팔면은 이렇게 팔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팔았다 이거죠. 4%의 이익을 얻었다 이겁니다. 그럼 요게 원가보다 4%가 더 나왔다는 소리죠. 요게 원가보다 더 4%가 더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원가라는 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y의 1만에서 0.1을 곱해 준 거하고, 자, 그리고 이래다가 0.04 더해가지고 곱해준 값 x, 이게 원가고 이게 정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하라는 게 뭡니까? 정가는 원가에 몇 퍼센트의 이익을 붙여 정한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식 갖고는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를 몰라도 두 개의 비율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비율을 구하라는 거니까 비율만 여기서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번 문제, 원가 20만원짜리 치마에 이윤 30% 추가해서 정가로 팔았다가 팔리지 않아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팔았다. 이것도 시간 싸움이죠. 자, 원가 20만원짜리 치마에 이윤을 30% 추가해서 정가로 정했다. 그럼 정가가 여기에 1.3이 정가라는 겁니다. 1.3을 곱해주면 요게 정가죠.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 다시 할인했죠. 10% 할인해서 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은 가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10% 할인한 가격은 0.9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환산해서 답이 나오게끔 식을 작성해서 파악하시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자, 그리고 원가가 500원인 물품을 4할의 이익을 예상하고 정가를 붙여 팔았지만 2할의 할인을 팔았다. 이것도 동일한 것인데 이번에는 이익과 이익률을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풀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안 합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익을 구하고 이익률을 환산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리고 8번 문제, 어떤 상인이 원가의 합이 만인 A, B 두 상품을 각각 2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더니 잘 팔리지 않아. A는 정가 2할을, B는 정가 1할을 할인해 팔았더니 560원이 이익을었다. 이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단지 물품이 두 개 나온 것 뿐입니다. 두 개 나온 것 뿐이기 때문에 원가의 합이 만원이라 했으니까 각 원가들을 따로 구해가지고 그거를 일정 수로 정해서 합으로 정하고 각각의 2할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에 다시 2할 해서 또 B는 1할 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5% 이윤 남겨서 500개 판매했다. 100개당 2개의 불량품이 나왔고 불량품 원가에 20%만 받고 팔았다. 그럼 불량품 개수하고 정상품 개수를 일단 구할 수가 있죠. 100개당 2개니까요
500개였으니까 10개겠죠. 그럼 불량품일 경우에의 손실, 또 정상 제품이었을 때의 이윤, 요걸 구한 다음에 자 그만큼 이윤에서 손실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품과 불량품의 개수를 구하고 거기에 따른 불량품에 따른 손실, 그리고 정상품에서의 이윤 구한 다음에 그 값의 차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어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것이 동일하게 만나는 지점을 찾는 데에는 항상 최대 공배수, 최소 공약수, 두 개 있어서 최소 공배수라는 걸 찾으면 된다는 거죠. 두 개 벨인데 하나는 10분마다, 하나는 8분마다 올립니다. 그럼 2시에 올렸다면 7시까지는 몇 번이나 올리냐? 자, 이거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됩니다. 최소 공배수 12와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거죠. 최소 공배수 같은 경우는 나눠줄 때까지 일단 나누죠. 곱해주게 되면은 최소 공배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 공배수가 24가 나온다 이거죠. 4개를 곱해주면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나눠질 때까지 해놓은 다음에 같이,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나눠지는 것이고, 이건 더 이상 안 나눠지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그 최소 공배수를 구해가지고 푸는 내용이 되겠고요. 역버스가 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 5분, 7분마다 출발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출발하려면 3, 5, 7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근데 얘네들이 소수죠.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그럼 이거 다 3개를 곱해주면은 최소 공배수가 되죠. 그래서 그게 일치되는 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출발하는 횟수, 몇 분 간격인지를 계산하고 그 시간 동안에 이 간격수 계산하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얘네들이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시간과 B하고 C가 동시에 출발하게 되는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자, 마찬가지로 B하고 C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간을, 즉 몇 분 뒤인가 계산하고 나머지 3가지 동시에 출발하는 때가 몇 분 뒤인가 그 차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간 차이 계산하실 때 좀 주의할 것이, 자 2시 35분하고 자 3시 45분하고 차이 했을 때 엉뚱하게 계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2시 10분하고 3시 45분 하면 얼른 55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아니죠. 나는 이런 실수 안 한다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5분이고 10분이고 25분이죠. 시간 차이 계산하실 때 무조건 덧셈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3시 40분이 아니라 3시 10분하고 2시 45분이요.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3시 10분하고 2시 45분 차이 할 때 무조건 합산하지 마시고 시간 계산을 하셔서 푸시라 이겁니다. 몇 분 차이인지.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는 기타의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자, 교재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는 78m, 58m 간격의 교목 은행나무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같은 간격으로 라일락나무 심으려고 한다. 즉 여기도 같은 간격으로 심어야 되고 여기도 같은 간격으로 심어야 됩니다. 뭘 구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은 간격으로 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에 78하고 54라는 두 숫자에 있어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최대 공약수, 둘 간에 나눠졌을 때 동일 간격으로 나눠지는 걸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두 숫자가 있고요 또는 세 숫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나눠주려면 최대 공약수가 필요합니다. 최대 공약수가, 자, 어떤 물건을 똑같이 나눠주려면, 즉 책이 20권 있고 뭐 연필이 30권 있다, 자, 3명이가 똑같이 나눠주려면 할 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들은 계속 문제집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톱니바퀴 계산하는 문제도 3가지 내용이 일치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3개가 다시 일치하려면 공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과라든가 배 개수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나눠주면 모르는데 나눠줬더니 남았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사과 개수는 딱 맞았으니까 60개 계산하면 되고요. 배는 2개 남았으니까 34개 계산하면 되는 것이고, 감은 3개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9개 이렇게 하시면 되죠.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3개간의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공약수.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3명이 다 똑같이 이거를, 자, 이 개수 얘들이 받은 사과나 배, 감의 개수들이 다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 간의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뭐 공식을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따로 생략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이제 시계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